대장동 1심 판결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1심 판결문도 쭉 한번 훑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분석을 좀 해보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게 결론이 난 겁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조심스럽다, 제가 예. 이제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니라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예.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나와야 될 대로 수직으로 나오긴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나 뭐 관련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고요. 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뇌물 약속 받았기 때문에 형량이 크게 나온 건 맞습니다.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판결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판단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임이 인정이 됐는데요.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달리 네.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성남도시공사의 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민간업자들과 공모해서 회사에 손대를 끼쳤다고 볼 예제가 있기 때문에 배임이 그쪽이 인정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대정동 구조는 어떠냐면요. 유동규와 그들이 그렇게 짜고 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이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은 없었고 지금 국힘 쪽에서 문제를 삼는 거는 수뇌부에 대한 보고, 성남시 수뇌부. 에 대한 보고라는 표현을 문제가 삼는데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종적 결제나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성남시장이 결제해야 될 게 있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네. 단순히 올라온 걸 결제를 한 건지 아니면 서로 공모한 건지가 나와야 되는데 공모했다는 표현이 없다는 거 하나. 아하. 두 번째는 성남시 이제 그 수뇌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정진상 실장 당시에. 네. 근데 정진상 실장이 이 재판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재판 도중에 지난 정권 연속될 때 얘기입니다. 정진상 실장한테 재판장이 여기 법원에서 나와달라고 했거든요. 네. 증인 신문을 해달라. 그래서 뭐 이제 주로 물어볼 거는 관련이 이게 공모한 거 맞냐? 사실 나가서 거부하면 이제 부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정진상 시장이 안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냐면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검사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거의 100% 무조건 위증으로 또 걸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변호인들 저도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아하. 이걸 가지고 또 검사가 시비 걸 수 있다. 무조건 이거를 그래서 지금 1심에서 아하.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아하. 증언이 나왔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2심에서는 아마 나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건 제가 현재로서는 제가 아직 좀 논의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하지 않는데 그래서 성남시 수뇌부에서 했던 사람들 이제 정진상 시장의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 주장만 갖고 하니까 위에 보고한 건 어쨌든 결제한 문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너무 부여할 건 아니고요. 그렇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2심에서 뭐 부정될 가능성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유동규나 이런 사람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리고 같이 공모해서 쉽게 하면 해먹은 게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뭐 중하게 처벌받는 거는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여기에 만약에 더 큰 몸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더 큰 몸통이었다. 네. 그러면 뭔가 처벌 구조상 예.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가볍게 처벌받았을 거예요. 아하. 더 큰 게 있으니까. 더 큰 게 있으니. 이들이 지금 최종적 주범으로가 판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우리 김미성 변호사 역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담당이니까.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예. 일타 강사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민간업자들이 요구했던 5대 요구 사항도 안 들어줬고 다 안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엮어서 간다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네, 저는 이제 이 판결문 보면서 결론은 그냥 이재명은 몰랐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용에 보면 이제 판결문에서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했다는 내용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보통 판결문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혐의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하면 무죄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구체적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은 없다. 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재명은 몰랐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온 검사들이 달라붙어서 예. 정말 이 이걸-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대표 죽이기를 한 것이 이제야 드디어 하나씩 실체가 밝혀지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정도면 검사는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공소는 취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또 제도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네. 이것이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검사의 인사평가에 아주 이제 불리하게 적용이 되도록 그래서 함부로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일이 없도록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부터 해서 이제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은 이제 기소하는 걸로 그렇죠. 그걸로 끝났다. 끝이죠. 예. 그리고 괴롭히면 된다 이런 식의. 맞습니다. 그리고 기소하고 나서 나중에 무죄가 됐든 뭐 안 나왔든 그거는 뭐 신경도 아무도 안 쓰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소를 했다. 이러면 그것만으로 그냥 승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이 제도적 개선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근데 이제 성남시 수뇌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재판 재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진짜 한술 더 떠가지고 재판 재개되면은 계엄령 아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 재판 재개는 예? 위헌이고요. 네. 위헌이고. 84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위헌이고요. 거기 네. 형사소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형사소추에 대해서 그 한국법제연구원이나 이런데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네. 법률 용어 사전 같은 것 해설 같은 걸 보면요, 소위 공소의 제기와 수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도 포함됩니다. 그건 그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네. 중재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걸 수행하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국힘의 주장은 네. 헌법을 무시하자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국헌문란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요. 네. 이게 계엄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죠. 무슨 다 윤석열 같은 줄 아는. 그러니까요. 뭐 술 먹다가 계엄하지 뭐 이렇게 하는 네. 시기에 맞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술자리 안주거리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게 네. 평가할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제 국정원 관련된 국정감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박선은 의원이 어제 이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 대북 송금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지사, 경기지사 방북 대북 송금설 이게 국정원 공식 보고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라고 박선은 의원이 브리핑을 했어요. 자, 이걸 볼 때 그동안 이 뭐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이거를 스마트팜 때문에 이제 북한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가기 위해서 이 돈을 송금했다라고 검찰이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국정원에서 들여다봤더니 그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내용을 보면요. 네. 그 당시에 2022년에 이미 국정원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네. 당시에 이시원 전 공직 비서관이 결론을 뒤집고 수사하라고 야. 지시했다는 내용이 지금 이미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 뒤집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단순히 이제 뭐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 국정원이 입장을 바꿨다가 아니고요. 2022년 당시에 이미 이게 그 박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네. 박 의원이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 조사관으로 채용해서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관련성이 없었다. 네. 뭐 이거를 청와대에 그냥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올렸는데 공직 비서관이었던 이시원이 수사하라고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작된 사건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겨냥한 그런 사건들을 다 하나하나 대장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엮기 위한 엮어서 어떻게든 주저앉히기 위한 그렇죠. 그런 조작, 공작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 그 사건도 이제 제가 영장 할 때 검토하고 했었는데 이 사건인데 좀 약간 얘기하기 좀 곤란한 것도 있긴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이 국정원이 알았을 것 같다 문제가 되면 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대북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이
이 내용을 정보를 입수했을 당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나 이런 거 들여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국정원이 당시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문제를 삼았다는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이거 이제 만약에 기소돼서 진행이 되면 국정원에서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확실히 좀 뭐 조회를 하든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래요. 국정원에서 이거 문제 없다고 보고서를 올렸던 거예요. 이것도 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이재명 표적 수사, 이재명 대통령 표적 수사를 해왔고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고요.